안녕하세요, 몽상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괜트라는 게임인데요. 위쳐3 와일드 헌트를 제작한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2018년 10월에 출시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카드로 덱을 구성하여서 상대와 전략을 다투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편집 연습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괜트를 하는 유저들의 수가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인터페이스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맨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이런 대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업적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쪽 란을 업적란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르시면 이렇게 요약, 장식, 의뢰, 등급점수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요약은 이제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식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아바타, 테두리 장식, 칭호, 즐겨 찾는 카드가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바타, 이 캐릭터 초상화 주변에 있는 게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본인의 입맛에 맞게 꾸밀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뢰입니다. 의뢰 같은 경우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보상 점수라는 게 있어서 플레이 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퀘스트 같은 거나 업적 같은 걸 달성할 때 여기서 보상 점수 혹은 칭호, 이제 아바타 그런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미 받았기 때문에 클릭해도 아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상 점수를 클릭하실 수 있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말이죠. 등급 점수 같은 경우는 겐트에는 여러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마다 숙련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승리를 많이 할수록 이 밑에 있는 숫자들 MMR이라고 하죠. 이 MMR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실력이 좋을수록 이 MMR 수치가 높겠죠. 자, 다음은 여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업적에서도 보상 점수라는 걸 얻을 수 있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도 보상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크롤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열쇠 모양이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 승리를 하면은 이 왕관 조각, 여기 마우스로 보이는 부분, 왕관 조각이 더 많이 증가하고 이제 패배를 하면은 이제 더 적게 증가하거든요. 여기서 만약 왕관 조각이 이 24조각이 다 달성이 되면은 이제 다 0개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이렇게 열쇠 조각을 해금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보상 점수로 무엇을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캐시 같은 걸 또 지르면은 이 밑에 있는 부가적인 아이템도 얻을 수 있다고 아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를 얻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들 하나 정도는 사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여정에는 최대 100레벨까지 달성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게 만약 달성을 다 했는 경우 여정 목록에서 다른 캐릭터의 여정을 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롤트를 끝까지 달성을 했고요. 이제 달성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다른 보상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 75레벨을 더 찍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여정은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 좀 약간 끌리는 캐릭터가 있으면은 선택하셔서 달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 퀘스트 조건을 달성했을 때에도 이렇게 보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선 이걸 이제 광석 조각인데 제가 이 밑에 있는 걸 다 설명드리고 나서 광석 조각이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퀘스트로도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 친구 같은 경우 이건 커뮤니티죠.
만약 함께 게임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란을 통해서 초대를 하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순위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요. 네, 보통은 이제 프로랭크부터 이 게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0등급이 되었을 때 이제 프로랭크에서 이제 게임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즌이 초기화돼서 이제 3등급이죠. 이게 0이 되었을 때 이제 프로 등급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프로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누구든지 이제 프로 랭크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옵션. 옵션은 이제 뭐 자막 언어, 음영 언어, 진동, 규정 뭐 이런 거. 가장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게임 플레이 이 부분인데요. 전열 제한 보호 경고는 예, 초과 행동 경고는 활성화. 이 두 가지는 항상 만약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체크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머지는 본인이 사양에 맞게.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거. 보상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적이나 퀘스트를 통해서 보상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열쇠 모양 밑에 있는 숫자, 이게 보상 점수 74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열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로드맵이 엄청나게 많아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북부 왕국 로드맵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상마다 밑에 적혀져 있는 게 필요한 보상의 개수를 의미해요. 이제 한 개의 보상 점수로 운석 가루를 30개 얻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보상 점수는 한 개 줄어들었고 대신 운석 가루 30개를 얻을 수 있었죠? 이제 광석 조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해서 하나를 소모해서 광석 조각 50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모아서 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석 조각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에 특수한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걸 이제 넣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광석. 이 광석 조각으로는 카드통이라는 걸 살 수가 있어요. 예, 세력별로 보통은 카드를 처음에 사요. 그러니까 닐프가드, 북부, 괴물, 스켈리게, 신디케이트, 스코이아텔. 처음에는 이 세력의 카드통을 사시는 게 좋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중립 카드통이나 뭐 다른 거 얼티밋 카드통 뭐 살 수 있겠죠? 이런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라서 네, 초보자분들은 조금 필요하다면은 구매하셔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괜트 같은 경우는 네, 충분히 가금을 하지 않아도 플레이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상당히 혜자죠. 게임 자체가. 제가 임의로 닐프가드 카드통을 광석 조각 100개를 소모해서 하나 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카드통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원래 여기 한 개가 있었지만. 자, 그럼 제가 카드통을 들어가 볼게요. 자, 닐프가드 카드통. 이걸 두 번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카드를 총 5장 얻을 수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경우는 이제 시크릿 카드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이 3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총 5장을 얻을 수 있는데 마지막 카드는 그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필요한 카드를 하나 선택하면 돼요. 다음은 조각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조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해야 되죠? 임의로 제가 카드 없는 걸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카드 조각이 800개가 필요하다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 이제 카드 조각을 800개 소모해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보통 브론즈 카드 같은 경우는 30개, 이제 골드 카드는 200개, 800개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하나의 덱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4000 조각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론즈 카드로만 구성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덱을 구성하게 되실 때는 스타터 덱을 사용하시겠지만, 스타터 덱으로 조금 플레이를 하시고 나서 본인만의 고유한 덱을 구성하고 싶다, 그래서 덱을 생성하실 때 이렇게 세력별로 덱을 구성하실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걸 전부 리더 능력이라고 하고요. 리더 능력은 본인이 어떤 덱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고려하기 전에 덱을 어떤 성향의 덱으로 맞출 건지가 중요하겠죠? 컨셉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임의로 만들어둔 일단 덱에 들어가 볼게요. 덱에는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카드에 최소 25장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카드가 이제, 그리고 유닛은 최소 13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 카드 뭐 그런 마법 관련된 카드가 그걸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거죠. 유닛 카드가 최소 13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 이 UGB라는 거는 유닛의 밸류예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핸게이드검 밑에 있는 9라고 적혀진 거 있죠. 이게 UG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의 UGB죠. 그러니까 25장 이상을 구성하더라도 이 카드의 밸류를 고려했을 때 166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의미죠. 리더 능력에 따라서 이 UGB가 1에서 2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메뉴를 통해서 카드의 종류를 혹은 이제 어떻게 이걸 필터를 이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체 볼 수 있고, 중립, 닐프가드, 신디케이트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신디케이트는 하나의 세력이지만 공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중립 카드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네. 이 닐프가드, 저는 세력이 닐프가드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닐프가드 카드를 기반으로 일단 덱을 구성하고, 이제 닐프가드에 제가 맞춘 컨셉에 맞게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한 형태로 중립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작 비용 30조각, 80조각, 200조각, 800조각. 자, 카드의 종류에는 유닛, 특수 카드, 인공물 카드, 그리고 책략 카드가 있어요. 자, 책략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턴제 게임 특성상 선공을 하는 사람이 불리하거든요. 제가 낸 카드에 대해서 바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상당히 조금 더 불리하다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책략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선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책략 카드 보시면 이 문양이 깃발 모양이에요. 책략 카드는. 네. 이것도 덱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셔서 구매하시거나, 처음에 주어진 거 이제 전술적 우위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유닛, 특수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인공물 카드 같은 경우는 전장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보유 상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카드들마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태 이상 같은 게 정말 이제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이렇게 카드 보시면 구속이 뭐야, 출혈이 뭐야,
유대가 뭐야, 생성이 뭐야, 뭐 배치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헷갈리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면 더 루즈해질 것 같으니까요. 게임하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상대가 선공이네요. 처음에는 패를 10개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 이 교체 횟수는 이제 만약 컨셉에 맞지 않게 뭔가 게임이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카드만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네. 자, 상대가 성공이니까 책략이 있죠, 여기. 이 카드를 여기다 써버리죠. 방금 그리고 상대가 컴퓨터라서 리더 능력을 이렇게 막 썼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컴퓨터라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더 능력은 그렇고, 이 무덤은 상대한테 뭐 유닛이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 전열에 있었던 카드, 유닛 카드나 뭐 특수 카드, 소멸이라는 단어가 붙은 카드는 무덤에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가 있다, 그런 경우는 파괴돼도 무덤으로 가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카드를 먼저 써볼게요. 그리고 시작 덱의 개념은 지금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10장과 이 덱에 있는 17장을 포함해서 총 27장을 시작 덱이라고 하고요. 그냥 덱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카드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1라운드 때는 제 덱에 있는 카드의 개수는 17개죠. 2라운드 때는 당연히 이 덱에 있는 카드의 개수는 달라지겠죠? 자, 턴을 종료할게요. 지금 저는 적에게 첩보원이라는 효과를 걸었는데, 이 배치 능력은 맨 처음에 카드를 냈을 때 바로 상대한테 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첩보원은 닐프가드의 특징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대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파괴할 수 있는 좀 조건이 되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첩보원은 닐프가드만의 고유한 좀 그런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보호막 걸려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데미지를 주더라도 첫 번째 데미지는 막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보호막이 있는 경우도 파괴라는 키워드나 아니면 정화라는 키워드로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정화가 마침 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정화로 이런 효과도 지울 수 있어요. 네, 지워졌죠? 자, 그리고 이 카드를 사용해 볼게요. 보시면 이 메아리라는 거는 사용하고 나면 일단 무덤으로 가요. 그런데 한번 사용하고 나서 다음 라운드를 시작할 때 이 덱에 다시 올라와요, 카드가. 그러니까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뭐 치명타 같은 경우는 이 카드로 상대를 파괴했을 때를 의미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 카드를 파괴했어요. 지금은 무덤이 있죠? 다음 라운드에 다시 한번 쓸 수 있어요. 상대가 카드를 막 쓰네요. 자, 그러면 활력. 이 활력이란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활력은 제 턴이 종료했을 때 지금 6이니까 6턴만큼 일씩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사용해 볼게요. 명령을 사용하면 이 쿨다운인데
이제 2턴이 지나고 한 번 더 명령 능력을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오, 상대가 상당히 똑똑하게 하네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자, 이 우회라는 능력은 이게 한쪽 유닛에만 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양쪽이 아니라 양쪽에 유닛이 없고 한쪽 이렇게 유닛만 있을 때 가지고 있는 특수 능력을 2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전열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가 근접 전열, 원거리 전열. 보통은 전열에 따라서 그 효과가 또 달라지고 2배로 적용하는 효과도 달라져요. 근데 우회는 좀 복잡하니까 차후 좀 천천히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본 건 출혈이에요. 여기 활력과는 정반대되죠. 상대한테 1턴 동안, 지금 1이니까 1턴 동안 1씩 데미지를 준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라운드는 이겨야 되니까 이걸 사용할게요. 보시면 아드레날린은 이 카드가 4장 이하일 때, 제가 이제 손에 있는 카드가 4장 이하일 때 발동이 되는 능력이에요. 카드가 빨갛게 빛나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때 이 소환하는 능력이 발동이 된 거죠. 네, 소환은 말 그대로 덱에서 소환하는 거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덱에서 소환한다 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남기면 되겠네요. 보여드리려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쓰면 안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쓸게요. 라운드를 칠 수도 있겠네요, 컴퓨터한테. 원래는 애초에 덱 자체를 이렇게 구성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최대한 효과를 다양하게 반영하려고 그냥 잡탕으로 섞어서 만든 덱이거든요. 보시면 이 잔류라는 효과, 보호막은 아까 보셨고, 예, 잔류는 이 카드가 정화나 파괴되지 않는 이상 다음 라운드에까지 남아있어요. 여기 다음 라운드에.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파괴해야 되는 카드죠. 다음 라운드에 제가 8이라는 이제 밸류를 얻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장막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출혈, 그리고 심지어 이 이로운 효과인 활력, 그런 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구속 같은 능력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능력들이 모두 통하지 않아요. 이 장막이라는 효과가 있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호막이 적용되는 건 초기에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받는 것 뿐이고요. 원래는 보호막을 이후에 한번 파괴되고 나서 제가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이 안 돼요. 증폭만 될 거예요. 턴을 종료할게요. Left, right, left, right. 자, 그리고 제가 이 카드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남아있죠? 라운드 끝나고 나서. 자, 제가 그리고 중독이라는 능력을 보여드릴게요. 자, 배치 능력 중독.
하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죠. 이걸 2번 싸우면은 이 카드가 파괴가 돼요. 물론 이런 장막이 있는 카드한테는 통하지가 않겠죠. Down with the mirror. 자, 먼저 이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네요. Allow me to retort. 이길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시시하게 끝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구속을 보여드릴게요. 이 구속이라는 거는 상대의 이 카드가 지금 인접한 유닛을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봉인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Flood the desert as thirst. 자, 또 보여드리고 싶은 카드가 있지만 뽑히지가 않았네요. 여기서 그냥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게임을 하시면서 어차피 많이 보시게 될 거지만 이 수호자라고 적혀져 있는 카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원거리 전열을 배치했다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카드들은 공격을 못해요. 이 2장은. 그러니까 이 수호자라고 적혀져 있는 카드만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켜야 할 카드가 있다면, 뭔가 엔진을 돌려야 할 카드가 있다면 수호자를 먼저 내고 그 다음 엔진이 되는 카드들을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화 혹은 파괴 이런 키워드가 달린 카드들한테 파괴는 될 수 있겠죠. 물론 추방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 네, 추방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중독 2번 한번 발동시켜 볼게요. Hazardous to your health. 카드가 터져버리죠. My latest masterpiece. Behold it, admire. 원래는 그리고 증폭 같은 경우는 한 캐릭터한테 몰아서 증폭을 주면 안 돼요. Mom's a waste of time for me like me. 뭐 생성 같은 키워드는 보통 배치 능력이 발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배치 능력이 발동이 안 되면은 명령 카드 혹은 이제 지속적으로 효과를 주는 카드가 아닌 이상 소환하거나 생성하면 안 되겠죠. My duty? To stick my nose where it doesn't 이걸 먼저 belong. 쓸게요. 이걸 먼저 써야겠네요. 자, 이걸 For the Empire I endure. 뭐 이길 생각은 없는데 이길 것 같네요. 이 유대라는 능력은 동일한 카드를 한 번 더 냈을 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전력이 원래 1로 여건 생성이 됐었는데 이번 4로 생성이 됐죠. 유대 특수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이걸 사용해 볼게요. What is truth 창조. is not an illusion. 창조는 이제 어떤 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있는 카드 중에 시작덱이라고 적혀져 있었으니까 시작덱에서 만든 카드 중에 하나를 창조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볼게요. Everyone has their secrets. 자, Everyone. 그리고 The good 또 of magic. 보여드릴 수 있네요. That is what I serve first and foremost. 동화는 이제 제 시작덱에 없었던 카드를 뭐 생성하거나 뭐 창조하거나 그럴 때 혹은 능력을 사용했을 때 오르는 거예요. 닐프가드 자체가 상대의 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동화로 인해서 증폭이 돼요. 일식. 그 행동 하나하나마다 일식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가 올랐죠. 얘를 복사할 때 1 오르고 그리고 여기다 놨을 때 1이 오른 거예요. 보호막을 줄게요. Come forth, coward, and your own doom confront.
자, 한 번 더. Her grace will 살게요. not be pleased. Oh, well, that's 오,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식으로 자주 볼 수 있는 능력들은 제가 일단 보여드렸어요. 이제 나머지는 하도 키워드가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표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참조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